regulation이라고 하는 건 규정으로 번역해도 되고 규제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과학 실험을 다루는 규제. 특히 어떤 과학 실험이냐면, 실험의 피실험자가 보통 동물인데, 여기서는 이제 인간이 피실험자일 때, 그러니까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할 때 그거를 다루는 규정과 규제는 뭐 되게 엄격해.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런 경우에 실험의 대상자가 되는 피실험자 인간은 반드시 제공을 해야 되는데, 나는 실험에 동의하겠습니다라는 동의서를 제공해야지. 자, 둘 중에 어떤 게 동의? 이게 동의. 이거는 반대로 해서 안 돼. 피실험자가 동의서를 제공을 하면 실험을 담당하는 실험자도 반드시 제출을 해야 돼. 자신에 의해 제안된 실험을 그렇게 해서 조사를 받아. 그것도 철저한 조사. 보통 조사는 누가? 감독을 하는 감독기관이. 이때 바디는 신체 그러면 안 되고, 감독기관,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 과학자들 중에서 이런 과학자들이 종종 있는데, 실험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실험을 하게 되면 일단은 피하게 되지. 뭐를 피하게 되나? 다른 사람들에게 실험을 했을 때 그것과 관련된 제한 혹은 제약, 이런 걸 피할 수가 있는 거지. 자신에 대한 실험도 타인에 대한 실험과 마찬가지로 규제를 받는다. 아니, 피할 수 있는 거야. 규제 안 받아. 됐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실험을 하게 되면 이런 실험도 해보고 저런 실험도 해보고 이제 마음 놓고 실험을 할 수 있으니까, 에이, 나한테 실험한다 논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자신한테 직접 실험을 하게 되면 또한 피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뭐를 피할 수가 있냐면 대부분의 윤리적인 문제. 자, 그래놓고 이제 필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실험을 했을 때 그 실험의 잠재적인 위험은 분명히 있을 테고, 그 위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누구보다? 과학자 본인보다. 그러니까 실험을 설계한 과학자는 내 실험에서 이 단계는 지극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지, 그지? 어떤 과학자? 그것을 직접 고안한 과학자. 그럼 이 과학자가 고안한 게 위험이겠냐, 실험이겠냐? 누가 위험을 고안해? 실험을 고안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지금 앞에 나오는 명사가 3인칭 단수니까 대명사도 단수, 복수로 들어가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실험을 하게 되면 몇 가지 장점이 있지. 복잡하고 엄격한 제약을 피할 수 있다는 점, 혹은 윤리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하는 실험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어.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잡는데, 자신에게 하는 실험의 결점, 이제 분명한 결점. 그게 뭐냐면, 자신에게 실험을 해도 분명히 위험은 존재한다는 거야. 남한테 실험을 할 때 위험하다가 자신한테 실험할 때 위험하지 않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존재한다는 걸 분명히 과학자는 알지만 그거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없다라는 거지. 여전히 위험하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존재하는 그것, 줄일 수 없는 그것이라고 하는 건 뭐 당연히 위험을 가리키는 걸 거야. 자, 화살표 정리하고. 자, 밑으로 내려가서 A가 가리키는 것은 위험 더 데인저다. 자, 올라갈게. 이게 이제 첫 번째 결점. 자기 자신에게 실험을 했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결점.
이 두 번째 결점은 첫 번째 결점에서 비해서 좀 덜 분명한데, 어쨌건 실험을 했으면 실험이 만들어내잖아. 데이터를.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실험이 만들어낼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무지하게 한정적이라는 거지. 어쨌거나 자신한테 했다는 얘기는 피실험자가 한 명뿐이 없다라는 얘기니까. 피실험자가 한 명뿐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데이터의 범위가 넓으면 얼마나 넓겠어. 이해됐지? 무슨 말인가? 아, 요거 까먹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동사를 선택해야 되는데 현재형으로 갈 것이냐 부정사로 갈 것이냐. 그런데 그 앞에 exist라는 현재형 동사가 있으니까 여기서 또다시 현재형 동사를 쓰게 되면 왠지 어색하잖아. 그러니까 그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서 투부정사로 갈까, 이제 그걸 고민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콜론이야. 콜론은 접속사와 다름없고 접속사가 나왔으면 주어가 나와야지. 그러면은 당연히 ing가 붙은 동명사를 주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동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가 동사냐 여기가 동사냐 그 질문부터 해야 돼. 두 개가 다 동사일 리는 없고. 이건 동사가 될 수 없어. 왜냐하면 이 동사의 주어는 it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it과 exist를 주어 다시 동사 다시로 잡게 되면 실제로 전체 문장의 주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그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러면 진짜 문장의 주어가 knowing부터 시작해서 exist까지라면 여기서 동사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현재형 동사를 써야지 부정사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지? 무슨 말인가?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문제로 넘어가면, 자신에게 실험을 했을 때는 피실험자가 엄연히 한 명이고 한 명으로부터 나온 데이터의 범위는 이제 무지하게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다. 그러면서 인간의 해부학 구조나 인간의 생리학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얘기를 해. 뭐 당연하겠지.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 성에 따라 다양하고 연령에 따라 다양하고 생활 방식에 따라 그 밖에 많은 요인들에 따라서 다양해. 이제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돼.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실험을 한다는 얘기는 피실험자가 딱 한 명이라는 얘기고, 이 한 명으로부터 나온 결과가 가치로 따지게 되면 대단히 제한된 가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지. 이해됐지? 무슨 말인가? 자, 실험의 결과가 주어고 아가 동사 사이에 파고 들어가는 것은 지금 전부 다 실험 결과를 꾸며야 돼. 하나의 피실험자로부터 나오는 결과, 나오다, 유래하다, derive야. deprive는 빼앗다, 박탈하다 그 뜻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한 사람으로부터 나와서 범위가 지극히 한정적이고 다양하지 못하면 없어요. 방법. 알 방법이 없는 거야. 뭐를 모르나? 피실험자가 실험에서 보인 이 반응이 한 명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게 전형적인 반응인지, 전형적,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인지, 아니면 비전형적인 반응인지, 그걸 알 방법이 없다라는 거지. 얘 보이니? 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당연히 웨더가 나와야지 대신 못 나오지. 그래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whether A or B가 형성될 거 아니야. A인지 B인지. 이해됐지? 무슨 말인가? 자, 이제 정리해봐. 가 밑줄에서 필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 자신에게 실험을 했을 때도 여전히 문제는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첫 번째 문제가 뭐야? 여전히 위험하고 그 위험을 줄일 수는 있다 없다? 줄일 수는 없어. 두 번째 문제는 뭐야? 자기 자신에게 실험을 한다는 얘기는 피실험자가 엄연히 한 명이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는 무지하게 범위가 좁다.
이게 바로 자신에게 실험을 했을 때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우리말로 써라. 위험을 없앨 수 없고 여전히 위험하다는 얘기지. 데이터가 부족하다. 실험 데이터라고 할까? 한정적이다라는 얘기는 부족하다의 개념이니까, 그지? 결국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험을 했을 때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야. 잠재성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유는 데이터는 다양해야 되는데 그러한 다양한 데이터가 있냐 없냐? 없지. 결여. 획득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되었지? 자, 그 다음 페이지.